굿모닝. 네, 저는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요, 병실같이 생겼죠. 예, 입원실입니다. 제가 입원한 게 아니고 캐나다의 이제 OSS 우리 선생님이 한국에 그 작은 수술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 수술하시고 2박 3일 동안 여기 이제 있다가 퇴원하시고 우리 집에서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그러다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국 교포나 캐나다 교포나 호주, 뉴질랜드 교포, 해외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 뭐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종합 검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자주 들어온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를 예를 들자면은 캐나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진료비 공짜,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 수술비 공짜, 입원을 한다 입원비 공짜, 그 다음 병원에서 주는 약 공짜. 근데 이제 병원에서 주는 약이 아니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밖에서 살 때는 그때는 이제 약값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 공짜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일부를 제외하고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공짜인데도 캐나다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그러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뭐니 해도 첫째는 속도인 것 같아요. 빠르다. 빠르다. 예. 우리도 이제 의료 요즘 분쟁 때문에 전에만큼은 이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캐나다에 비하면 엄청 빠르죠. 캐나다는 주치의 제도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거기 교포들은 다 주치의가 일반적으로 있죠. 가면은 내가 가슴이 좀 아프다. 그러면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럼 몇 주 기다려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요즘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한 3주였는데 지금 뭐 6주, 7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그렇게 걸립니다. 엑스레이를 딱 판독을 했더니 이건 엑스레이 갖고 안 될 것 같아. CT를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로부터 또 3주, 또 6주.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펫CT를 찍어야 돼. 그럼 또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나말로 앓느니 죽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진짜 캐나다에서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뭐 하나 하는데. 그리고 뭐 우리는 어지간한 병원에 가면 그 자리에서 뭐 피도 뽑고 그 자리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뭐 더더더덕 숑숑숑숑 진짜 이런 속도로 이게 되잖아요. 뭐 수술 날짜 같은 거는 조금 며칠 후 또는 뭐 몇 개월 후에 잡힌다고 해도 검사 같은 거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샥샥샥 되잖아요, 그죠? 캐나다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미국은 속도전에서는 캐나다보다는 조금 빠르죠. 워낙 비싸잖아요. 자, 첫째는 일단은 속도고요. 속도고. 두 번째는 의료 품질이죠. 의료 품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적입니다. 한국은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형 부분 그런 부분은 뭐 압도적으로 1위일 거라고 저는 봐요. 한국이.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의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병원도 그렇고 세계적인 병원들이 많고 수준도 그렇고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다음 뭐 의료 장비 이거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벤츠 자동차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러잖아요. 제일 많은 데가 중국, 두 번째 많은 데가 네 번째로 많구나 일본, 세 번째가 독일,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 거의 중국보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의 벤츠가 더 많겠다. 그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의료 장비로 따지자면 아마 세계 최고일 것 같은데. 의료 장비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합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뭐 병원의 그 인테리어도 세계 최고일걸? 우리나라 병원 인테리어 보면 뭐 거의 호텔급이잖아요, 막. 엄청 치장해가지고 뭐. 의료 장비 최고 수준이죠. 장비 정말 세계적인 장비가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장비는 뭐 미국에 많이 있죠. 근데 워낙 비싸니까. 미국은 워낙 비싸니까. 한국은 그 정도 미국만큼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첫째는 속도고, 두 번째는 의료 품질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죠. 캐나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짜입니다. 거의 대부분 공짜입니다. 그렇지만 공짜인 것만큼 너무 불편해, 이용하기가. 근데 미국은 이용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너무 비싸. 우리나라는 의료가 세금이잖아요, 세금.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거의 무료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세금처럼 많이 내죠, 의료보험료를.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 사람은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사람은 의료보험료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해도, 의료보험을 들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고 의료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보험 든 사람은 뭐 병원 이용하기가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보험 없는 것보다는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쌉니다. 하여간 미국의 그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하여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정말 너무 비싸. 그래서 미국은 그 보험 안 들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되잖아요. 그러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전 국민이 좀 보험을 들게끔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지금 의료보험들, 미국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보험 안 들고 삽니다. 그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 쉽게 해서 대한민국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신속하게, 고품질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없어. 그건 분명해. 그건 분명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3대 특징이죠. 첫째, 신속하고 빨리빨리 될 수 있고, 두 번째 품질 좋고, 세 번째 저렴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다 들고 있으니까 저렴하죠. 많이 싸죠. 뭐 개인 병원에 뭐 감기나 뭐 이런 걸로 가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가면은 어지간한 거 다 해결되잖아요. 몇천 원 내고 진료비, 약국 갖고도 몇천 원 내고 10,000원도 남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대 세상에. 수술 받아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6인실 입원실 하면은 의료보험 내면은 뭐 10만 원 안 되지. 뭐 3, 4만 원? 5, 6만 원? 그 정도면은 하루 되죠. 1인실은 물론 비싸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번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모르실걸? 새로운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저렴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국적이 캐나다야. 그 한국 국적 아니야 이미. 캐나다 국적. 그러니까 국적상으로 외국인이죠, 외국인.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뭐 수술을 받고 입원실을 쓰고 이렇게 된다. 그럼 엄청 비쌀 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지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짝퉁 외국인하고 진짜 외국인은 의료비 차이가 꽤 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 안 계십니다. 안 계신데 짝퉁 외국인이죠. 여기서 짝퉁 외국인이라는 제 의미는 뭐냐면, 본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이민을 가서 국적이 이제 캐나다 국적을 따서 국적상으로는 외국인인데 애시당초는 한국 사람이었고 지금은 외국인인 사람, 국적으로는 외국인, 하지만 혈통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인,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 잘 먹고. 그래서 그냥 제가 붙여본 말이에요. 짝퉁 외국인. 진짜 외국인은 아예 그냥 외국 사람. 태생부터 외국 사람. 머리도 노랗고 머리도 뭐 하여간 뭐 뽀글뽀글이고 아예 그냥 외국 사람.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 여기서
짝퉁 외국인하고 진짜 외국인하고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제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 차이는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20대 때 캐나다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캐나다 국적을 땄으니까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주민등록 갖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이미 말소가 됐으니까. 근데 주민등록 번호는 있어. 주민등록 번호는 있어. 살아있어. 있어. 쓰지는 못해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요, 병원에서는 제 용어입니다. 제 용어. 짝퉁 외국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그럼 짝퉁 외국인은 무슨 차이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예.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그냥 일반인. 예. 그리고 진짜 외국인은 이건 국제인. 정말 이건 외국인. 요금이 다르더라고. 요금이 다르더라고. 병원비 요금이 다르더라고. 난 깜짝 놀라. 난 그걸 처음 알았어요. 요금이 다르더라고. 요율표를 보니까요. 이번 실 요율표가 짝퉁 외국인, 일반인 이 짝퉁 외국인은 130%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외국인은 200%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일반 외국인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쿠웨이트 같은 데서 한국에 뭐 수술하러 오는 그런 외국인들 있잖아요. 의료 쇼핑하러 한국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충 보험을 들지 않는 한국 사람들, 보험 들지 않는 한국 사람도 있나? 있나? 이제 이런 경우죠. 보험을 들지 않는 한국 사람은 없겠지만 1인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도 1인실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또 어떤 그 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의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일반 수가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반 수가와 외국인 수가, 진짜 외국인 수가,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 수가는 일반 수가의 거의 2배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병원일 경우에는 그 병원 수가를 개인 병원에서 본인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게 꼭 그렇게 2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제한하는, 고시하는 그런 금액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 이번 수술한 것 같은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수술, 그 다음에 여기 1인실인데요. 1인실 병원에서 2박 3일을 있고 그 정도의 수술을 했다. 만약에 이게 캐나다에서 또는 미국에서 나는 아무리 안 돼도 3천만 원 이상은 된다고 봐요. 네, 3천만 원 이상은 된다. 네, 물론 캐나다는 공짜죠. 그 나라는 공짜지만 외국인이 만약에 캐나다에 갔다 사고가 나왔고 그런 거 할 때 그건 공짜 아닙니다. 그건 돈을 다 내야지 됩니다. 그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아까 가서 물어봤거든요. 아직 퇴원 안 했지만 200만 원이 채 안 돼. 200만 원이 채 안 돼. 그럼 얼마나 싼 거야. 그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지금 외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데 그 나라로 이제 완전히 귀화를 해서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럴 때는 완전 외국인보다는 조금 싸더라. 그런 제도가 있더라.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국적이 당연히 이제 캐나다잖아요. 근데 아들도 국적이 이제 캐나다인데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예전엔 됐어요.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면은 그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자 비자를 냈을 때, 그 F4 비자라 그러잖아. 거소증. 외국인 국적자지만 한국에서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그냥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영주권자 비슷한 거죠. 거꾸로. 그런 거를 이제 F4 비자, 거소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소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당사자의 뭐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보험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이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살아야만 그때 이제 보험이 회복이 됩니다. 뭐 이런 전문적인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 채널이라든가 의료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제가 안 사실 하나는, 이게 짝퉁 외국인. 제 용어입니다. 제 용어. 예. 한국에 살다가 외국 나가가지고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한국에 왔을 때 완전 외국인,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사람보다는 의료 수가가 싸더라. 새로운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고요. 빨리 우리 의료가 좀 정상화가 돼서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 좋은 그런 그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제 주변에 워낙 그 우리 학부형들 가운데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국이 왜 너무 의대 가려고 막 열풍인 거는 맞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이 나라의 인구도 점점 줄어든 우리 먹거리를 우리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의료 서비스를, 이것도 하나의 특화된 한국에, 이건 수출은 아니죠. 예. 뭐 관광 사업처럼 의료 서비스를 이거를 하나의 한국의 사업으로 일으켜서,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지금은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일부 큰 병원들에서는 그렇게 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일부가 아니라 그냥 작은 병원에까지 쫙 퍼져서 전 세계 아픈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도 받고 뭐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뭐 단순히 지금은 이제 성형 수술 주로 오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니까, 저는 이것도 괜찮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정말 의료 서비스를 한번 받아본 사람은 아주 정말 탁월합니다. 한국. 이건 뭐 비교 불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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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